요약. 아까 했죠? 자연어 처리의 문장 분리, 형태소 분석, 개체명 인식, 오브젝트가 장소냐, 사람 이름이냐, 어휘 분석, 구문 분석 이런 것들. 파이썬의 KONLP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거나 구글 API를 이용해서.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약자인데요. 여러분 API를 이용해서 팁값만 가지고 오면 되게 쉽게 처리하는 게 많아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이 부분에서 경진대회에 나와가지고 같이 컴피티션을 했지만 소스가 그 사람이 없고 내가 있어서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소스는 다 공개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형태소 분석기는 미국식의 언어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 사실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이 분석하는 방법이나 내용들의 디테일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분명히 경찰 업무를 하면서 보게 되는 모든 자연어들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말하는 것도 텍스트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차, 자율순찰차를 타고 다니면서 음성으로 제트카 같은 무인 방범차나 반자동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가? 어디에 범죄가 있으니 근처에 세워. 앞에 번호판을 식별해. 어디에 보고를 해라고 기계에게 명령하고 기계가 거기에 리스판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안 오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냥 계속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나 이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도태되어지겠어요. 지식 베이스에서 유의어와 어휘 분석 관련 유사도의 지식 마이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와 인스턴스나 유의어를 구축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부터 반자동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엄청난 수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노가다를 했다는 얘기예요. 저기 한 줄 써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제가 경희대에서 일부러 좋은 학생들을 만나려고 외부 강의를 해요. 전에는 원래 인공지능 관련되어지는 연구를 했던 연구실이었던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서 제가 이제 연구교수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좀 옮겼었어요. 옮기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이제 우수한 연구진을 구축하거나 후학을 키워나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제가 다른 학교에 한 학기에 꼭 한 학기에 한 학교 정도를 꼭 가서 강의를 해서 그 전공 분야의 학생이 아닌 학생들 중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고 사회적 문제 현안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인식이 특별한 학생들을 좀 선발해서 그 학생들에게 이런 걸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제 조교를 하고 있던, 그러니까 과대를 하고 있던 학생은 제가 알바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이 친구가 소개한 친구 하나 더 있는데 얘가 소설가 꿈이래요. 소설가 꿈이니까 얘가 컴퓨터를 뭘 하겠어요. 그죠? 근데 얘가 뉴스 기사를 가져다가 이 뉴스 기사를 기자처럼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으로 바꿔. 현실에 존재하는 진짜 뉴스를 가져다가 가짜뉴스를 만드는데 그냥 대충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 가짜뉴스를 만드는 애들도 진짜처럼 해서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설가가 하니까 얼마나 잘 만들겠어. 꿈이 소설가니까. 얘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500개 정도의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500개 이상을 더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 갖고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 현재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문 기사를 계속 몇십만 건을 분석하고 DB를 쌓아놓고 그 언어를 분석한 다음에 문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근접서.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정치나 이런 사건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잘못했다가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뭘 하려고 했는데 잘못했다가는 괜히 욕이나 먹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아직은 이 연구라는 게 이제 씨앗인데 이제 시작하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다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지가 하기 싫으면 다 하려고 다 하라 그러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운 게 스포츠, 주식 이런 건 쉬워요. 숫자 들어가는 거. 가짜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매경이라든지 이런 경제 뉴스지인데 너희들 뉴스 기사를 다 내놔라. 해박하자. 내가 학습해 줄게. 이런 얘기를 좀 나중에 좀 기회가 닿으면 같이 이야기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했었어요. 여튼 또 관계로 재편되는 매체가 있어요.
이제 이게 제가 기계적으로 푸는 방법이고 비기계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직 이걸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해서 웨이팅을 줄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가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저를 만났고 제 이름이 강장국이라고 생각해서 저랑 페이스북 친구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뭐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관련되어진 뉴스를 올리면 거기에 대한 좀 신뢰를 가지고 보겠죠. 왜? 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그죠? 신뢰가 전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관계에 의한 매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떤 판단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 연구에는 이것까지 넣지는 못했어요. 제가 아직 이론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허브로 참여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허브가 되어지는 관점. 그래서 이게 난리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난리지가 쌓여서 지식이 쌓여서 지혜가 되어지고 컬렉티브 인텔리전스가 되어지는 집단 지성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가짜뉴스를 만드는데 팩트체크처럼 JTBC의 기자들이 이 뉴스 알아봤더니 가짜라고 전문가가 보는 게 있고 집단들이 가서 평범한 사람들이 뭐 이번에 이재명이 무슨 사건 떴다. 이재명 경주지사 이거 가짜인 것 같다. 하고 막 가짜라고 누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로딩이 위에 올라가서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키피디아 방식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절치적인 방법인데 인공지능 방법으로 하는 기계학습의 방법과 보조적으로 한번 해나갈 수 있겠죠. 아직 그걸 종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제가 이제 그런 연구를 한 1년 동안 하면서 가짜뉴스도 끝나지 않고 가짜뉴스가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전형 웹 콘텐츠를 통한 전쟁 발발 시스템. 여러분들 이제 전쟁이 나려고 하면 시간이 나오는데 시간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저기 지진이 나려고 하면은 막 사람보다 동물들이 먼저 막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에다 센서를 박아놓고 지진 많이 나는 데에서 그 미세하게 지진의 움직임에 운동성이 높은 동물의 센서 값의 이동성이 나오면 지진일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질학자들은 뭐 지질을 파고 깊이 있게 파지만 나같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데이터만 생각하거든요. 그 현상에, 근데 현상이 왜 났냐 이런 관심 없어. 그냥 인과적으로 그 현상이 그거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다 상관관계를 보는 것들. 이게 빅데이터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뉴스 같은 데에서 우리가 전쟁이 나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전쟁은 대한민국에서의 뉴스의 전쟁의 이슈가 진짜 우리가 주권국가니까 대한민국이 싸우면 전쟁이 났을까?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주변 국가에서 나오는 영어나 이 제2외국어의 시그널에 의해서 전쟁의 위험도가 더 높다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러면 구글에서 크롤링 할 수가 있으니까 시그널을 가져와서 자연어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에서 유효로가 전쟁과 연결되어지는 명사나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을 당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전쟁의 빈도가 날 수 있는 확률을 false냐 true냐 얘기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를 냈고요. 납치성 기사 잡는 거, 그다음에 이제 뉴스를 가짜 뉴스를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강의도 제가 오늘 강의하는데 아까 생각한 문제를 던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강의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마지막에 정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강의가 이렇게 포맷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사를 하면요, 수사할 때에도 당신이 뭘로 피의자이다, 뭐다, 참고인 신분이다, 뭐다라고 얘기하고 체포한다라고 얘기하고 미란다 원칙 얘기하고 하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런 거 없이 덥석 잡으면 얘는 가짜 경찰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왜? 그 프로세스와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그죠? 똑같아요. 뉴스도 보도 지침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기자들이 그걸 안 지켜도 되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사가 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연으로.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분석해야 돼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잘한 베스트 테스트를 가지고 와서 그 기사를 잘 학습시키고 이 가이드라인대로 잘 작성된 해당 도메인의 그런 기사가 현재 기사하고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는 방법. 또 이제 같은 구문에 대한 얘기,
소셜 네트워크에 맞춘 뉴스를 보는 거. 그다음 요즘에 사실 저는 로봇도 개발하고 싶고 인공지능도 개발하고 싶고 스피커도 개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저기 스피커는 뭐 네이버나 큰 회사가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싶은데. 근데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날씨하고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뉴스 중에서. 그런데 은근히 내 생각해 보니까 가짜 뉴스가 재밌어요. 상품성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짜 뉴스를 판단했다고 인공지능이 얘기해도 그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인 문제인데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진짜를 진짜라고 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4등분이에요. 가짜를 가짜라고 하는 문제가 없어요. 진짜를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가짜를 진짜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문제일까요? 자,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살인자를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고 정상인이라고 풀어주면 문제가 있겠죠. 정상인인데 정상인을 살인자라고 해서 구속을 했어요. 자, 이게 10명이고 이게 1명이면 이게 더 위험할까요? 사회에 풀어놓으면? 살인자니까. 그러나 법 철학에서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논리적으로 진짜를 진짜라고 얘기하고 가짜를 가짜 얘기하는데 그 작은 내가 해보니까 레이트 정확도가 분명히 오류가 있거든요. 그 오류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그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해서 가짜 뉴스라고 의견을 달고 가짜 뉴스를 읽도록 하는 방법도 또 가짜 뉴스를 서비스상을 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가짜가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등등등 이 자연화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만으로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위기 상황을 인공 스피커 알려주거나 또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나게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지혜를 많이 모르는데 정조 같은 경우는 정조 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DB화가 되어져 있대요. 그런데 정조는 보통 이렇게 얘기한나 보죠. 뭐 하면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종대왕은 영의정과 좌의정하고 얘기 많이 했겠죠. 영의정에게 예를 들어서 야 도망강에 가서 저 오랑캐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겠냐 뭐 이러면 이제 좌의정은 치지 마십시오. 하치는 합시다. 뭐 백성이 죽습니다. 뭐 우의정은 뭐 어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을 학습을 해요. 학습을 시켜서 그 문헌을 보고 학습시킨 다음에 세종대왕의 의사결정을 지식화시킵니다.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우리 여학생이 있는데 오늘 미팅에 들어간 이 남자가 이렇습니다. 세종대왕한테 인공지능한테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고어를 중심으로 해서 세종대왕이 남녀 상여지사인데 뭔 소리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지가 무슨 말을 할지 나도 몰라요. 인공지능이 지가 이제 학습한 결과를 갖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남북관계의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있을 때 조선왕조실록에 남겨있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지식 베이스로 재구축하고 구축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던지는 식의 특허를 출원을 했어요. 아마 등록될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시제품이 아니라 제가 개발할 사이트인데요. 이제 페이크 뉴스 킬러, 페이크 킬러 AI 시스템이에요. 가짜 잡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제 제가 개발을 했는데 이제 개발할 때 가짜 뉴스라 생각한 URL을 카피해서 딱 붙이면 확인을 누르면 이제 가짜가 아니라는 뜨는 거죠. 이런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트럼프 폼페이오와 사진 세 장 올리면 아주 좋은 만남을 얘기했다. 가짜일까 아닐까? 하면 이제 출처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종합 분석을 하는. 그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인공지능에 의해서 AI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종합 신뢰도를 해당 정보는 뭐뭐뭐에서 신뢰도가 높다. 이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어나운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런
그걸 했을 때는 이런 형태의 박스 형태로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올해는 이렇게 개발을 시켜서 내년에는 기회가 닿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사업이나 다양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을 지금은 좀 가지고는 있고요. 그래도 또 막상 또 내년이 돼봐야지 할지 안 할지 결정나죠. 여행을 또 좋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자빠져서 안 하고 있고 그냥 들어누워서 멍때기 있을 수도 있는 성격이 있어서 여튼 출처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믿을만 하죠. 조금은 그래도. 근데 이제 전혀 아닌 사람이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가끔씩. 그죠? 기자들도 되게 관련 기사를 많이 쓴 저명한 기자가 쓴 출처는 괜찮겠죠. 근데 이제 저명한 기자가 아니라 조금 생경스러운 사람이라면 의미이 되겠죠. 그래서 블로그 기자와 정통 일간지의 기자가 쓴 기사가 가지고 있는 로열티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그런 출처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자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언론인에 대한 레퓨테이션을 뽑았어요.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를. 그래서 걔네들이랑 얘기해서 니네들의 DB를 달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뭘 좀 달라고 하면 안 주거든요. 걔들도 영업비밀이고 하니까.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대학 선생 교수님들도 강의한 것에 대한 평가가 있더라고요. 평가를 우리가 이제 학교 내에서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없어지는데 그냥 학생들이 랜덤하게 이 교수 이래요라고 막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평가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 활성화돼 있지 않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은 반자동 방법이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좋아요시라고 뭘 남기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강의 계획서 같은 것, 강의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들, 주관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텍스트 마이닝을 쭉 다 읽고 분석한 다음에 거기서 주요한 키워드를 뽑고 이 학생이 강의 평가를 이렇게 한 거는 가짜다, 진짜다라고 판단하고 진짜로 생각하는 것들을 주로 많이 뽑아가지고 의견을 제출해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가능하죠. 여타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을 쭉 많이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해서 생각보다 30분이나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첨부 자료인데요. 제가 평가를 받는데 평가에 대한 정량 평가의 척도들이에요. 이 레이트를 높이는 것이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래서 TTA라고 하는 공식 우리나라의 시험 평가 기관에 의해서 시험 평가를 받고 공식 인정을 받아서 이제 올해 제 과제가 마쳐지고 제 과제가 현재 한 24억 3,400짜리 정도의 액수인데요. 여러분들 큰 과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큰 과제가 아니고 이 돈 가지고 가짜뉴스를 발견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나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 싶습니다. 네, 수업 들었던 학생인데. 가짜뉴스 알고리즘 설명하셨던 부분에서 그 제목이랑 그 내용의 그 불일치라던가 아니면 그 문맥 간에 서로 문장 문장 간에 서로 그 불일치를 찾아내가지고 가짜뉴스를 판별한다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그런 문맥이랑 제목이랑 전부 다 완벽하게 작성된 가짜뉴스라면 그 역시 그냥 소셜 인터랙션 방식으로다가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다른 기사 대조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학생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아주 맞는 질문이에요. 제가 해외에 이제 컨퍼런스나 해외에 있는 교수들을 많이 만나러 가서 내가 인공지능으로 가짜뉴스를 개발했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록 이게 가짜지만 문장 안에서 완벽한 거. 새빨간 가짜인데 신문 기사 안에서 제목과 내용 자체의 논리적 일치가 있는 것. 이걸 어떻게 구분하니? 진짜 이거 구분한 거니? 이렇게 묻거든요. 이제 제가 작년에 테스트했을 때 인터넷을 다 끊고 했어요. 왜 끊고 했냐면 인터넷에 진짜 원본 기사가 있잖아요. 원본 기사가 있는데 그 원본 기사를 가지고 가짜를 만들어서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 사람이면 몰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기사와 똑같은 매칭되는 문장이나 내용을 찾아서 그 원본 기사를 뭐 몇 초 안에 크롤링하고 찾은 걸 가지고 문제와 비교해서 이 기사와 원본 기사와 문제의 기사가 내용이 좀 틀리면 가짜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인터넷 끊고 경쟁을 했고 이제 올해의 결과에 대한 경쟁이 인터넷에 붙여요. 붙이게 되면은 이제 얘기한 것들처럼 안의 내용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아까 소스라든지 출제자라든지 컨시더러 소스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은 좀 가짜일 의심이 있다. 비록 이 안에서의 논리적 문맥을 일치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의 그 힌트가 되는데요. 이게 말을 이렇게 내가 쉽게 하지만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거를 또 불러와서 기계학습시키고 DB화 시켜야 되거든요.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고. 계속 지금 클로링에서 130만 개, 140만 개를 DB를 추측하고 있는데 자체 추측하고 색인화 시킨 다음에 학습시키는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뒤처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쫓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비록 내가 뭐 경찰대에서 법을 전공하고 있지만 사실 좀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뭐 글로벌 법의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이지만 얘네가는 시대 상황이 틀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갑신정변 갑오경장하고 동학혁명이라고 민중들이 죽고 우리가 지금 지나가서 막 병행량이 왔을 때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주저학하고 2000년 전에 주저학했던 사람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자를 배우고 공부했던 것들을 설파하면서 그 체제와 그 시대를 구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과 80년, 40년 지났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한이 돼갖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특유의 그 좋은 점도 많은데 안 좋은 어떤 캐릭터들도 남아있거든요. 여기 법을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지만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법이 뭐 몇백 년을 공부한 문제인데 네가 어떻게 하겠냐.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법이 지금 기술의 이런 시대적인 변화와의 세계에 얼마나 전투적으로 뭐 법은 사후 정도니까 사건 나서 해결하는데 우리가 뭐 귀납적으로 보는 거지 뭐 연역적으로 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고 코딩 하나 짤 줄 모르는 법학자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들은 컴퓨터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아웃소스 시켜서 인스톨 시키고 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네가 다 해라 하고 자기는 인간의 의지, 선한 윌, 의지, 철학들을 여기에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의 발전의 속도나 시대 상황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나아가야 될 길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라는 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했고 그런 질문들을 해결하기